저는 일본 전살이라는 책을 보고 좀 내가 원하는 그 그릿? 끈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와, 나는 그 책을 보고 놀란 게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게 나한테 큰 영감을 줬어요. 여러 가지 저기 좋은 얘기, 목소리 큰 사람을 뽑아라, 뭐 밥 잘 먹는 사람을 뽑아라, 이런 거 굉장히 많지만 이건 저걸 50번을 봐도 돼요. 저 아는 사람 저걸 100번 봤대요. 근데 100번 봐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공의 비결은 딱 그거예요. 즉시하고 반드시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회사의 모든 모토나 이렇게 슬로건을 한때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것이 나한테 주는 영감이 굉장히 컸어요. 이 단어가 저는 노트에도 무지 썼어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래,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또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까지예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런 거를 준 영감적인 책이 그 일본 전사 책이어서 이 일본 전사 이 회장님은 사람을 뽑을 때 간절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명문대학을 안 뽑아. 그리고 취업이 안 되는 일은 하고 싶은데 실력은 좋은 대학은 안 나와서 안 부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갖다 채용을 해요. 이 사람들을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인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채용을 해서 인류를 쓰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목소리 크고 밥 잘 먹고 막 이런 걸로 채용을 하니까 얼마나 뭐 어떤 사람은 뭐 영어가 얼마나 고상하다 막 이렇게 안 뽑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뽑지 않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냐, 액션 플랜이 있느냐,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 뽑는 것 같아요. 결핍이 있는 사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죠?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인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회사를 계속 만드는 걸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게 감동이었어요. 이 사람이 뽑는 스타일에 맞춰서 저 사람 뽑은 적도 있어요.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적용을 해서 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사람을 뽑을 때도 확실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잘 먹는 애가 일 잘해. 목소리 큰 애가 좀 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행동 실천가예요. 이 책에도 써있는데 회사가 무너지면 영원히 쉬게 된다. 불황이라고 한탄할 시간이 없다는 거지. 쉬지 말고 막 일하라 막 이렇게 얘기해. 언제까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 책이 그게 굉장히 감동가 100번 읽어야 된다니까요. 100번 읽으면 내가 그 경영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일할 사람을 부르는 거지 이 사람은 머리 쓰고 막 이런 사람 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내가 좀 문기장문장 할 때, 뭔가 하기 싫을 때, 그리고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모를 때, 이 책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도 달라지고. 그런 거를 봐서는 이런 책 나오기 앞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액션하게 하는 책. 결국 우리가 실행하게 하는 책, 움직이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 책인데 움직이게 한다니까, 사람을. 대표님은 독서를 이렇게 자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스승님이 없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게 오라라는 지혜를 주거나 저한테 길잡이가 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책이었었어요.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책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해주지 않은 얘기, 가난하기 때문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나의 환경, 이런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벗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책밖에 없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좀 힘들 때 전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길을 좀 책에서 많이 찾으려고 많이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책이 주는 동기부여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은 책을 꽂아놓은 책 제목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어제 밥을 뭐 먹었는지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책은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책이 너한테 뭐야? 그럼 책은 자극이다. 그래서 책은 왜 많이 보냐? 자극이 되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책을 안 보면 내 경험의 지혜만 알게 되잖아요. 책을 보면 다른 사람의 그 넓은 지혜를 내가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유일하게 싼 값에 책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달에 많이 읽을 때 5권 읽을 때도 있었고요. 예. 그죠? 애국에 비행기 타고 올 때 좀 되게 좋아요. 거기는 아무런 방해를 안 받으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 2-3권 읽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으면 막 안경도 찾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약간은 그게 좀 힘든데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는 눈 좋고
이제 하나라도 프로세스가 좀 없을 때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까요? 읽는 걸로 끝나지 말고 실행하라는 거죠. 책을 읽는 걸로 끝나면은 그냥 책이야.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그 읽었던 시간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실행해 보라는 거지. 그 경험을. 그런 것이 이 책이 주는 종합적인 얘기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 좋더라. 책을 낸다는 걸 내가 이런 노하우가 있는데 니네도 해봐라. 좋아질 거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봐야지.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우리 하루의 루틴에 책 읽는 시간 10분이라도 두면 어느 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주지만 이 뇌의 움직임이 좀 달라요. 다른 그런 아이디어가 오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이 좀 연결이 되고 생각도. 그리고 생각의 힘이 커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뭐예요? 인간은 생각이잖아. 생각의 힘이 커진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인생은 할 게 없어요. 의도하고 시도하고. 이래야지 뭐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메이크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피터 드러커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 결국은 내가 살고 싶은 걸 메이크하는 거라고 생각해. 뭐든지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기 싫어도 의도적으로. 성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게 목표를 정하는 전 능력 같아요. 저는 이 세상은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옆에 그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다 먼지야. 목표가 없을 때는. 내가 목표가 딱 생기면 그게 다 에너지야. 그때부터 쓰레기가 아니라. 다 이런 게 다 내 정보, 에너지 막 이걸 되거든요. 그 저도 내가 저 목표가 달라지니까 미용실 옆집 하던 친한 언니들하고 굉장히 노는 게 좋았던 거에서 나도 이제 만남이 틀려지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일본을 간다든가 아니면 책을 뭐 다른 걸 좀 읽는다든가 성공한 사례를 좀 본다든가 이렇게 책을 통해든 어디를 찾아가든 만나는 그런 사람이 달라지죠. 목표는 정말 중요해요. 목표가 없으면 인생에 표류하는 거예요. 향해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인생의 배라면 그저 항구에 있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밖에 나가 향하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야. 나 어디로 가려고. 그런 게 없으면 빙빙 도는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목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측정할 수가 있어. 그죠? 내가 얼마쯤 했는지. 근데 목표가 없으면 뭐 했지? 그게 이제 되게 문제가 되고 애로워지고 힘들어지겠죠. 나이 들은 게 애로워지는 게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애로워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것도 목표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는 거고 또 불행하다는 생각을 드는 거고 외로운 것도 모두 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표만 명확하게 하는 능력만 가지면 나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버드 대학을 내가 들어갔겠다. 예를 들면요. 그럼 내가 영어 3만 개가 필요해. 영어 단어가. 그러면 하버드를 내가 10년 가겠다.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하루에 영어 단어 200개를 외워. 200개가 루틴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한 발짝 가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거꾸로 계산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하루하루 목표가 나와야 되죠. 우리가 인생은 긴 여행이라면 하루 일정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루 목표가 루틴으로 잡는 거야. 물론 인간이 어디까지나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저께 밤에 새벽에 2시에 들어왔어도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늦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졸립잖아요? 그러면, 늦게 들어왔으니까 자기를 인정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그 자기를 봐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오후 한 3시까지 자잖아요. 그럼 또 잠이 안 와.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요거 조금만 참으면 저녁 일찍 잠오면 또 아침 일찍 일어나지잖아요. 악순환이 만들면 안 돼요. 선순환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곳에 그러한 좀 힘들 때에 조금 참아내야 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목표를 찾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물어봐야 돼, 처음은. 아무한테나 물어봐. 비슷한 사람한테. 그리고 그렇게 계속 물어보다면요. 물어보면 길이 생겨요. 자기 혼자 꿍꿍 앓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좀 도와줄 것 같다. 나보다 성공했다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3-4번만 물어보면 다 나와요. 3번만 걸치면 이 윈맥 자기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난대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싶은 거 3-4번만 물어보면 아, 그 사람이 잘하더라. 그 사람이 잘하더라. 그 사람 잘, 아니면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요. 안 물어본 거야. 그건 뭐야? 간절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안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어디 가다가 화장실 급하면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보잖아. 지가 아직까지 안 급하니까 화장실 어디냐고 안 물어보지.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달리다 보면 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오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마인드셋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흘러가요. 그 시간이 결과를 만들어줘요. 이게 안 흘러가면 그냥 포기해도 돼. 그러면 포기하면 시간이 안 가야 되잖아. 포기해도 시간이 가고 포기하지 않아도 시간이 간다면 저는 포기하지 않는 곳에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 1년 후에 또 아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도 또 후회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기에 실행을 해서 힘들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1년 후에는 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냥 포기해버리면 1년 후에 또 같은 후회를 하는 거야. 땀을 치면서 내가 1년을 왜 이렇게 지냈지? 내가 1년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걸 또 얘기할 거냐고.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고.